안녕하세요. 달비 성형외과의 캡틴 달비 대표 원장 변진환입니다. 제가 콧볼 축소에 대해서 다룬 적이 없어서 오늘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정확히는 콧볼 축소하면 안 되는 유형이라기보다는 케이스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방법으로 콧볼 축소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콧볼 축소를 굳이 안 해도 되는 경우나 유형별로 어떤 콧볼 축소 방법을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절개법과 비절개법, 그리고 내측절개, 외측절개 등 방식과 디자인에 따라서 다양한 명칭이 있는데요. 술자마다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비절개법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표정을 지을 때, 특히 웃는 표정에서 콧날개가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힘을 굉장히 자주 그리고 많이 받게 되는데 결국 풀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일시적일 뿐 결국에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절개법도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저는 크게 가로절개와 세로절개로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웨어 익시전이라고 부르는 절개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로절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콧날개, 즉 콧볼의 두께가 얇으면서 퍼져 있는 사진과 같은 경우에 단독으로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처럼 콧볼 피부 자체가 두껍고 뚱뚱한 경우에는 가로절개만 해서 줄여주면 콧구멍 크기는 작아지고 콧볼은 오히려 더 뚱뚱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세로 절개를 추가해서 양쪽 콧볼 각각의 두께도 같이 줄여줘야 효과가 있습니다. 마치 사진과 같이 말이죠. 그래서 절개법도 유형에 맞게 방법을 적용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콧볼 축소를 해서 오히려 잃는 것이 많은 경우는 콧볼 쪽의 피부가 지나치게 지성이고 피지 분비가 많은 경우입니다. 보통 이런 피부를 가진 분들은 절개 부위가 잘 벌어지고 잘 아물더라도 흉터 부위가 눈에 띄게 남으므로 가로절개보다는 세로절개만 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그보다는 코끝의 높이를 교정해서 콧볼이 자연스럽게 모이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콧볼 축소만이 아닌 코끝을 높이는 수술을 같이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단순히 코끝 높이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수술 전에 퍼져 보였던 콧볼이 모여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콧볼 축소를 할 필요가 굳이 없는 경우도 있고 고민이 되시면 우선 코끝을 높여보고 콧볼 축소는 추후에 고려해보자 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콧볼 축소 절개 부위는 코성형 절개 부위와는 달라서 별도로 시간 간격을 두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콧볼 축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인이 콧볼 축소를 해야 하는지 판단이 안 되거나 어떤 방법의 콧볼 축소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달라진 비율 달비 성형외과 대표 원장 변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